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임영님의 생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100억 스트리밍 달성에 이어서 갤럽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수 1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며 그야말로 한 주를 뜨겁게 달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주말의 시작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임영님의 다이아 클럽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과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전문가로 유명한 송기령 작가의 미래 강연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이날 임영님이 직접 언급되었죠. 주된 내용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다양한 세대 간의 공존을 위해서 나이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라는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이겨내는 좋은 사례를 소개하며 임영님 덕질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었네요.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 GPT에 청년과 노년에 대해서 10가지 키워드를 물어봤는데, 청년은 청춘, 봄날 등 긍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찬 반면 노년은 병, 치매 등 부정적인 키워드로 가득 찼다는 점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청년은 불안하지만 미래가 있고 노년은 회한이 있지만 안정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이 좋고 노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니 함께 공존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동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다면서 시니어분들도 인스타그램 잘 쓰고 오픈 채팅방을 다른 연령대보다도 더 잘 활용하는 것 같다며, 특히 좋아하는 스타를 덕질하는 모습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오롯이 나로 존재하기 위해 멋지게 살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덕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가수 임영님의 팬덤 영시대를 예로 들었는데요. 31살부터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임영님의 팬들은 남녀노소를 초월한 전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중 70대가 넘는 팬들도 정신적인 나이는 30대 이전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멜론 플레이리스트를 갱신하기 바란다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열라는 의미가 된다며 임영님의 노래를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덕질에 대한 철학적인 기사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방송광고 페스티벌 온라인 투표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일 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머니투데이 방송 MTN 2024 방송광고 페스티벌 시청자 투표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투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투표 마감은 6월 23일 일요일까지이니 이제 3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불꽃 같은 응원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각 6월 21일 오전 6시 임영님의 정관장은 총 득표수 40만 3,051표로 득표율 82.77%를 차지하며 2위와의 격차를 거의 10배 가까이 벌렸는데요. 실제로 2위는 쿠쿠 바리스타 정수기이며 3위는 맥도날드 행운버거입니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시청자 투표 100%로 선정되는 최종 수상자로 임영님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투표해주신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응원이 꼽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임영님의 수상이 결정되면 지난 2021년 키움증권 그리고 지난해 본죽 광고에 이어서 연속 시청자 투표 수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별빛님들의 응원으로 100억 스트리밍에 이은 또 한 번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디거스, 뮤빗 등 음악방송 투표도 진행 중이니 우리 별빛님들 파이팅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더블 싱글 앨범 타이틀곡 온기 뮤직비디오가 6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어린이날 아침 6시 16분 영웅씨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600만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는 차 시동을 거는 임영님 모습으로 시작되며 그 후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노래하는 장면들이 전해졌는데요. 이후 임영님은 황야에 혼자 남은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무언가를 찾아간다는 내용이었죠. 눈빛만으로 긴장과 외로움, 두려움 등 다채로운 감정선을 표현해서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하는가 하면 배우 아른지님도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게 해주었는데요. 특히 인 옥토버 단편 영화의 장면들로 제작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단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고,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나는 곁에 있겠다는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며 듣는 이들을 위로하며 여운을 남기는 곡인데, 이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는 물론 각종 차트 1위 그리고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곡이 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 돼가는데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기부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실제로 어제만 하더라도 영시대 위드히어로 부울경의 기부 소식이 전해졌는데, 창원시 성산구에 지난 19일 드림이 75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백리는 영시대 위드히어로 부울경에서 임영님 생일을 맞이해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후원한 것으로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성산구 관내 저소득층 75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시대 위드히어로 부울경 관계자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 물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의 온기와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임영님 생일을 맞아 2억 원이 넘었다는 기부 통계 소식도 전해졌는데, 통계 이후에도 수많은 온기의 따뜻함이 계속 전해지고 있네요. 다음 뉴스는 언론사 보도 소식입니다. TV조선에서는 임영님의 갤럽 조사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해 주었는데요. 한국인의 최애 가수로 임영님을 소개해 주었죠. 키워드 그대로 가수 임영님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에 선정되었다며,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별 스타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가수 부문에서 임영님으로 특히 여성 응답자의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10.3%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영님이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의 탑 가수로 성장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또한 최근에 임영님은 남자 솔로 가수 최초 멜론 10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기도 했다며, 스트리밍 100억 기록은 BTS가 그동안 유일했는데 임영님이 국내 솔로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방송에서는 5년 주기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가 시작된 것이 20년 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된 적이 없었고 정말 팽팽한 가수들의 각축전이 벌어졌지만, 임영님은 이번에 최초의 두 자릿수인 10% 지지율로 놀라운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소풍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소풍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 언론사는 친구와 함께하는 생애 마지막 영화 소풍이 보여주는 노년에게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칼럼 기사를 전했습니다. 영화로운 노년 생활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초고령화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노인 문제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생각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노년 관련 영화를 통해 이어가를 풀어나가는 코너라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소풍은 연기 경력으로 치면 도합 200년에 가까운 나문희, 김용옥, 박근영 배우님이 출연하고 노년층의 아이돌로 불리는 가수 임영님의 노래 모래알갱이가 삽입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라면서, 기존의 노인 관련 영화가 여러 문제 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치매와 돌봄, 죽음 등의 소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이번 영화는 노년이 겪는 매우 다양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그린 점이 흥미로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중요하다고 전했는데, 영화에서는 눈길 가는 것이 친구 관계라며, 영화 주인공인 은심과 금순을 옛 시절의 친구이자 자식보다는 멀고 남보다는 가까운, 어쩌면 더욱더 편할 사돈 관계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고향을 지키고 있는 금순과 동행하는 은심의 귀향은 물론 그곳에서 일어나는 태우와의 재회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다면서, 이렇듯 인위적이지 않은 관계 맺음과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아픔을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영화의 큰 축으로 삼아서 노년기의 삶과 감정을 확대 조명했다고 전했네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 만들기 어려운 것이 친구인데, 30, 40대에는 일과 가정생활에 충실하느라 어린 시절 친구들과 서서히 거리감이 생긴다면서, 50대가 넘어가면 사회생활들도 멀어지며 동료들도 쉽게 만나기 어려워지는데, 가정주부로 생활해온 여성들은 집 근처에서 각종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분을 쌓으며 친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하던 남성들은 그마저도 힘든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필요하다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느새 가족은 책임져야 할 혹은 돌봐주어야 할 대상으로 더욱더 다가오게 되고,
그러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그들에게 말하지 못한 근심을 나누려면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한 명이 훨씬 귀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면서 영화는 노년기 친구들과의 마음 나눔에 대한 소중함을 다양한 에피소드와 대화를 통해 잔잔히 피력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친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생애 말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한 묵직한 생각거리를 전하는데, 영화를 만든 김용준 감독님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상당수 노인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죽음을 맞고 싶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실려가고 또 집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고민을 더욱더 깊어질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마지막을 단짝 친구와 함께하는 영화 속의 결말은 처연한 삶을 달아온 노년들의 존엄하고 자기주도적인 선택인 것 같아서 당당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면서 영화적인 미학 추구에 있어서는 성공한 듯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예산 영화 소풍은 입소문을 타고 35만에 달하는 관객들을 동원했는데, 출연한 배우들과 비슷한 연배의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주변에서 나도 나이 들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는 보기 싫다고 말하는 노인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노화를 거부하기보다는 함께 영화를 보고 각자의 나이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노년의 시간을 더욱더 생산적으로 소중하게 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오랜만에 소풍과 관련된 기사라서 더 반가웠고, 임영님 모래알갱이를 한 번 더 언급해 주었던 점이 아주 특별했던 기사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웅치대 별비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